아이고 고생했어요. 자, 일단은 5문제밖에는 안 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방부등식 활용 문제고요. 1번만 최대 최소죠. 1번만. 근데 최대 최소도 어차피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라서 그냥 방부등식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프가 핵심의 문제다 보니까. 자, 일단은 제한 시간 안에서는 5개 다 맞은 친구는 없고요. 최고점자가 4개 왔습니다. 4개. 그래서 4개 맞은 친구가 2명. 근데 둘 다 틀린 문제 번호가 3번이었어요. 3번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몇 명이더라? 2명이었어요. 2명. 그래서 2번, 3번인 친구랑 2번, 5번인 친구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어요. 1, 2, 5번 이렇게 틀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많아서 늦은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초과 시간까지 집계한 걸로만 다 놓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5개 다 맞은 친구가 총 3명이 됐고요. 그래서 3번 틀린 친구들이 다 고쳐서 맞았고 2번, 5번 틀렸던 친구가 이제 다 고쳐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3명. 3명이 됐고요. 1, 2, 5번 중에서 2번 하나 남은 친구. 그 다음에 2, 3번 중에서 2번 하나 남은 친구.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하나 맞았었는데 3번 하나 남은 친구까지 2번, 2번, 3번. 왜 2번이지? 자, 2번을 깨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없네요. 없고요. 2개 맞은 친구가 1명. 1개 맞은 친구가 3명. 미안. 자, 그럼 일단은 집계된 걸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좀 빠르게 하나씩 좀 볼게요. 자, 1번에서는 이거는 그냥 수투에서 했었던 거랑 매우 많이 비슷비슷합니다. 점 하나 찍고선 사각형 넓이 구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어차피 얘는 우함수예요. 그쵸? 우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 딱 봐서 우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똑같은지 아닌지 판단하면 돼요. 마이너스 x 집어넣는데도 그대로다. 그럼 우함수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x 집어넣는데 전체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fx랑은 아예 통째로 부호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기함수인 거죠. 그렇죠? 우함수 기함수 판단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는 걸로 빠르게 판단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그림은 딱 봐도 아니까. 자, 이때 이 위에 아무거나 한 점 P점을 잡죠. 자, 아무거나 잡는데 보통 T로 많이 설정을 하고요. 그럼 이걸로 좌우 대칭으로 직사각형을 잡았을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얘는 가로 길이는 T의 2배 2T가 되겠고요. 높이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새로운 함수 FT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때 T는 내가 P점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T는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야 돼요. 양수인 경우만. 음수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자기 잡기 나름인데 나는 양수를 잡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함수에 관련된 걸로 이제 수식 정리를 해볼게요. 자, FT 함수가 T제곱 플러스 1분의 2T. 그렇죠? 이건 너무 지겹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돼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딱 기함수죠? 기함수고 무한대로 갈 때 0,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또 0. 그냥 이렇게 나오는 기함수겠구나. 그렇죠?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바로 안 나오는데?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미분해야 돼요. 미분해서 극점 찍고 극한까지 마무리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변곡점은 필요할 때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극대극 쓰면 거의 대부분 그래프 다 나옵니다. 극대극소와 극한. 자, 그래서 미분해주면은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분의 2t제곱에서 4t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분자만 생각해도 되겠죠. 분자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마이너스 1과 2를 가집니다. 부호 판정해봤자 어차피 분모 0 안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여기가 극소인가 보다 여기가 극대인가 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예요? 1 플러스 1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요 지점의 함수값은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라서 또 1로 나오죠. 자, 여기가 극소 그 다음에 극대 내려올 텐데 마지막 왼쪽 끝과 오른쪽 끝 같은 경우는 극한 씌워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랬어요.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떨어지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가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한 씌워봐야 되겠죠. 이걸로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갈 때 ft 빵, 그죠? 2차분의 1차니까 그럼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ft도 똑같이 빵.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정가운데 지점에서 축이 나오겠고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x축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수렴화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라고 그려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극대극소에 극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거의 다 그리죠.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저기서 양수만 구하라고 얘기했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최대값이에요. 그렇죠? 1이에요. 1. 답은 그래서 2번이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의외로 지금 되게 많이 틀렸는데 x에 대한 그래 이거 그래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그 방부등식에 관련해서는 내가 문제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게 fx는 k, 이거 다 기본형만 집어넣었어요. fx는 k 관련된 거 이건 완전히 그냥 제일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fx는 kx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얘도 물론 x로 나눠서 x분의 fx가 k인 걸로 풀어도 되지만 접선의 방정식으로 문제 푸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fx는 kx제곱. 이거 x제곱으로 나눠서 봐도 괜찮죠? 얘 빼고는 다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gx로 잡아서 gx분의 fx 이렇게 잡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때 지금 2번 문제가 뭐예요? 2번 문제가 딱 요거예요. 요거. 제일 기본형이에요. 제일 기본형.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딱 보면은 x, ln x 플러스 a 빼기 1은 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얘는 a만 넘겨도 상관없어요. 뭐 딴 걸 넘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a가 k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우변으로 넘길 건데 x, ln x 이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a-는 그냥 통째로 봐도 되니까 나는 그냥 x, ln x 넘기고 그냥 1-k, 1-a 이걸 그냥 k처럼 그냥 볼게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요 함수만 그래프 그려볼 예정이에요. 그죠? 요 함수만.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냐? 얘도 사실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지? 자, 그럼 얘는 어차피 lnx 플러스 1이니까 도함수 그래프 바로 그려지죠. 왜? 어차피 lnx 그래프에다가 위로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빵 될 수 있는 경우가 딱 2분의 1만 빵 되네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빵 나오죠? 그러니까 부호 판정해봤자 감소했다 증가는 이거밖에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2분의 1 지점에서 딱 극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2분의 1 지점에서 극소가 나오는데 그걸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괜찮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여기가 극대로 나오고 올라갈 텐데 나머지 양쪽 끝은 모른다 그랬죠? 어차피 극점이 여러 개 나오면 극점 사이에서는 그냥 연결시키면 되니까 극한 안 씌워도 돼요. 점근선만 안 나오면은.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 해봐야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해봐야 돼요. 아니 0 플러스까지. 괜찮죠? 왜냐면 딱 봤을 때 x가 양수밖에 안 되네. 로그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극한 한번 씌워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 x ln x
아,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건 뭐 볼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아래로 볼록으로 올라가나? 아니면 위로 볼록으로 밖에서 올라가나?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어차피 올라가면은 치역 범위는 별 문제 안 되니까 나중에 변곡점 물어보면은 그때만 이제 이계도함수 구해서 가도 됩니다. 근데 사실 1차보다 더 크죠? 위로 볼록이 안 돼요. 1차가 딱 직선이고요. 1차보다 크면 무조건 전보다 다 아래로 볼록으로 갑니다. 1차보다 작은 경우가 위로 볼록으로 가요. 그래서 루트 x 같은 경우도 1차가 아니니까 위로 볼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1차에서 뭔가를 더 곱했어요. 자, 아래로 볼록이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0 플러스로 갈 때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x에 대한 x. 자, 요게 문제인데 반드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 하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으로 가는구나. 여기가 지금 0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겠지 뭐.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렇죠? 2차 함수 비스름하게 좀 생겼어요. 2차 함수 비스름하게. 자,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친다면은 이런 것도 치환해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2로 치환한다고 한다면, t로 치환한다고 한다면 얘가 2의 t제곱이죠. 그래서 요 식은 뭐랑 똑같냐? 어차피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렇죠? 그럼 2의 t제곱 곱하기 t.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마저도 t라는 값을 만약에 마이너스 x로 치환한다. 그러니까 2x랑 2x랑 좀 다른 거예요. 치환한다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x니까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x예요. 그렇죠? 이것도 어디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억부터 한번 좀 볼게요. a는 0일 때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느냐라는 건데, 지금 a가 0인 경우는 딱 요 함수에 관련된 거잖아요. a가 0이면 y는 1이에요. 그럼 y는 1이면 저기 위에 있겠죠? 그렇죠? a가 0일 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실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볼게요. a가 1일 때 실근 하나. 그렇죠? 서로 다른 실근 한 개냐고 물어보는데 a가 0이면은 y는 1일 a가 1이구나. a가 1일 때는 y는 0이에요. 그렇죠? 딱 요거예요. 그렇죠? a가 1일 때. 이거 두 개라고 하면 안 되죠? 0은 비어 있어요. 0은 존재 안 합니다. 0은 존재 안 해요. 실근 개수는 하나밖에 없구나. 니은이 맞다라는 거예요.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실근을 갖지 않게 하는 정수의 최소값은 a. 2이다. 요건 그냥 여기서 바로 볼게요. 자, 지금 1-a가 어때야 돼요?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y는 1-a가 얘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1-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씌우면 a-1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얼마냐? 몰라도 상관없죠? 무리수 2는 대충 얼마라고 얘기했죠? 그냥 2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발음도 비슷하네. 그죠? 2는 대충 2 정도.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2.71828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2.7까지 보면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 정도로 봐도 문제 없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쪼잔하게 안 만드니까. 그래서 얘는 몰라요. 이 정도로 잡으면은 0.5 정도 되겠죠. 분명히 1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결국 1. 얼마구나. 이 정도만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정수로서는 a가 2가 최소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디귿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도 조금 볼게요. 자, 3번은 지금 딱 어떤 문제예요? 이거가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kx제곱. 그렇죠? 요거에 관련된. 어떻게 한다고요? gx로 나눠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을 보면은 2루트 x-1은 ax제곱. a는 양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같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나는 이거 아까 얘기한 거 gx로 나누는 풀이를 1번 풀이로 먼저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풀이. x제곱으로 나눴어요. 자, 2루트 x 마이너스 l. 그러네. 자,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절대로 나눌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느 경우냐면 x가 0이 아닌 경우에 한쪽에서만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0인 근이 있다면 x가 0일 때가 만약에 근이 된다면 이걸로 나온 근에다가 한 개 추가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전에 맨 처음에 x에다 0 넣어봐요. 이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나 없나? 이거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야? 애초에 0이 못 들어가네? 그렇죠? 아, x는 양수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항상 정의역 조건은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x가 1보다 큰 것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겠죠? fx 그래프.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분해야 되겠죠? 자, f'x를 구해보면은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루트 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은 2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괜찮죠? 네, 한 번에 가도 돼? 오케이. 루트 x 마이너스 1 미분하면은 x 마이너스 1의 2분의 1 제곱에 미분이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럼 얘는 2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얘는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한 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아무래도 분자가 분수꼴이다 보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분자 통분밖에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번분수니까 통분할 바에는 그냥 분모 문제에다가 그냥 루트 x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해버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도 양수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1보다 원래 크거나 같은 건데 크거나 같은 건데 1 들어가도 되긴 하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1은 일단 좀 빼고 들어가자. 어차피 얘는 2를 기준으로 좌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을 판단할 건 아니라서 얘는 그냥 분모로 일단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은 x 4제곱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분자 x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얘는 그냥 1이 되겠고, 그렇죠? 얘랑 얘 곱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4x에다가 x 마이너스 1 제곱근이 벗겨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다시 한번 x 4제곱에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잠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플러스 4x 플러스 뭐가 좀 이상한데? 분자만 미분하고 안 썼네. 분모를. 이야, 굉장하다. 미안해.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냅둬야 되는데 아까 이거에 집중한다고 내가 안 썼어. 미안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 미안해. 자, 그래서 여기 x제곱이 있어야 되네요. x제곱. 그래서 x제곱에서 4x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x고 1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어차피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요. 1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분자만 가지고 부호 판정하면 되는데 얘로 어떻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 그래프 다 그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부호 판정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0과 3분의 4만 근이죠. 최고측에서가 음수니까 0과 3분의 4만 따지면 돼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야 되잖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차피 오른쪽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호 판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도 어차피 x가 1인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거에만 한정해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3분의 4인 지점에서가 극대가 되겠죠. 여기가 3분의 4 콤마. 그렇죠? 그러면 F에다가 3분의 4 집어넣으면 얼마지? 3분의 4 집어넣으면 미안해. 또 여기다가 쓰기 시작하네. 9분의 16에다가 2 곱하기 3분의 4 빼기 1. 2 루트 3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을 분모 문제에다가 9를 곱한다면은 얘는 약분하니까 8. 분모 문제에다가 9를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8분의 루트 3으로 나눠요. 9를. 3 루트 3이죠. 그렇죠? 8분의 3 루트 3. 자, 그럼 얘는 어차피 극대니까 나머지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지만 보면 되는데 계속 감소해요.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수렴 여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보내봐야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제곱분의 2 루트 x 마이너스 1. 그럼 2차분의 2분의 1차잖아요. 분모 차수가 훨씬 크죠? 당연히 빵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몰라. 어딘가 y축 나오겠고 x축이 좀 더 아래 있겠죠. 왜? 근로 수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로 수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빵 나오는데? 그렇죠. 얘는 그냥 F1이 빵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이 되는 지점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때가 지금 1, 빵. 그쵸? 요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로 마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거. 자, 그러면은 y는 a라는 요 함수랑 놓고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경우는 극대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0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요 사이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0보단 크지만 8분의 3루트 3보단 작구나. 그래서 지금 알파 값이 8분의 3루트 3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그냥 요대로 그냥 접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접하는 경우에 관련된 거. 그렇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꼭 직선만 해요? 아니, 여러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이런 함수가 접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접한다의 해석. 그렇죠? 그러면 접점을 t로 잡아주고 ft는 dgt 요거면서 f't는 g't. 그럼 문자는 두 개까지 처리가 가능한 상태네요. 식이 두 개니까. 이렇게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필수로 요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쪽으로 자꾸 몰고 있는 거예요. 저걸로. 나눠서 가라고. 무조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 있잖아요. 얘는 직선이 아니고는 못 풀게 만드는 킬러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자꾸 직선의 방정식 빼먹지 말라고 직선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그렇죠? 1차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다 나눠서 봐도 돼요. 그럼 만약에 2번 풀이로 쟤를 갖다가 그냥 이 자체로 냅둬서 문제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를 한 번만 각각 그려봅시다. 어차피 2루트 x-1은 ax 제곱에 관련된 건데 a는 그냥 양수잖아요. 이거 좀 잠깐 지울게.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요 함수 f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무리함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점 지나가는 2차 함수죠. 그것도 아래로 볼록한 상태. a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뾰족해져요. 그렇죠? 얘가 지금 gx. 이거랑 한번 쳐볼게요. 괜찮죠? 그럼 이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와요? 안 나오죠? a 값이 바뀐다고 쳐봐요. 만약에 a 값이 지금 그려놓은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때요? 더 뾰족해지니까 만날 리가 없죠? a 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나마 만날 여지가 있어요. 딱 접할 때의 a 값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어디예요? 접하는 경우 딱 요것만 찾아내면 돼요. 요때 a 값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 당연히 접하는 모든 애들, 접선의 방정식이건 접하는 뭐 함수 간의 관계건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모르면 어떻게 한다? t로 가정해서 들어가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ft는 gt. 그렇죠. 여기다 t 집어넣으면 2루트 t 마이너스 1은 at 제곱. 그렇죠. 이렇게 가거나는 아니고 가고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거. 그럼 얘는 루트 t 마이너스 1분의 1.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2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2 약분한다고 치고, 얘는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2at죠. 요 둘이 똑같다 라고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얘는 그냥 양변에다가 t를 한번 곱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 두 배 한 게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루트 t 마이너스 1이 루트 t 마이너스 1분의 t구나. 자, 이거 넘기면은 4t 마이너스 4가 t구나. 따라서 t는 3분의 4구나. 그래서 t에다가 3분의 4 집어넣어놓고 a값 뽑아주면 돼요. 괜찮죠? 3분의 4 집어넣어놓고 집어넣어놓으면은 3분의 4 집어넣으면 2루트 3분의 1, 3분의 4 집어넣으면은 9분의 16a. 아까랑 거 똑같죠? 따라서 a 값은 9분의 16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아까 저기서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그렇죠. 8분의 3루트 3. 그렇죠. 자, 그래서 3번까지 봤고요. 자, 4번과 5번. 4번과 5번이 부등식의 활용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이거에 이 정리를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진짜로 이 방부등식에 관련된 게 정리가 왜 간단한데 뭐 정리할 게 있나? 이거 되게 정리 잘 해놔야 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 시대. AI가 알고리즘이 명확해요. 뭐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나왔을 때 기계는 아니지만 이런 거 딱 나오면은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고민이 되면은 안 돼.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 막상 이런 게 딱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접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끝나네.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 이런 거 뭐 그냥 직수로 나누면 되지 뭐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래서 4번과 5번이 솔직히 좀 더 메인이에요. 왜냐면 4, 5번이 부등식이라서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왜 2번, 3번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왜냐면 식 자체는 2번, 3번을 더 어려운 걸 만들어놔서 그래요. 부등식은 식 어렵게 안 만들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4번, 5번의 식 자체가 간단합니다. 근데 방정식은 되게 좀 어렵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4번에 관련된 거 아니다. 부등식에 관련된 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fx는 k보다 크다. 뭐 k보다 크다도 되고 크거나 같다도 있겠고, 그렇죠? 이것도 얘는 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얘 그래프만 그려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fx가 kx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fx는 k 곱하기 gx. 이런 거 gx로 나눠서 본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가끔 가다가 g분의 f로 가면은 부동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보통 k를 양수로 주고요. k를 양수로 주고요. f도 양수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k도 넘기고 f도 넘겨서 차라리 이걸로 문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차이가 되게 수능에서 안 보여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소소한 차이가. 수능은 절대로 뭐라 그럴까 없던 근본을 만들어서 문제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튀어나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본 베이스로 자리 잡혀 있으면은 수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상태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체계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됩니다. 딱 보면 그 미세한 차이들이 보여야 돼요. 자, 지금 4번 문제를 딱 뭐예요? 이게 4번이죠? 이게 4번. 뭘로 풀면 좋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좋다고요. 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 제곱이 ax보다 커 낫다.
x 실수 전체 보면 돼.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틀린다 그랬죠. 왜? 이건 x가 양수일 때만 이게 되는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나눴을 때 x가 음수니까 부동 바꿔서 봐야 돼요. 이게 양수일 때는 이걸로 보고 음수일 때는 이걸로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야 솔직히 식이 간단하니까 이걸로 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어려운 거 나오면은 진짜 손도 못 대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면은. 그래서 얘는 차라리 이렇게 가지 말고 아예 그냥 요함수 그래프랑 요함수 그래프 그려서 가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되겠고, ax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만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울기만 모르니까 직선 곱하면 돼요.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면 무조건 실근 하나,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실근 하나, 0이면 실근 안 나와요. 양수에서도 계속 실근 안 나오는데 딱 어느 경우를 끝으로? 접하는 경우를 끝으로 그거보다 커지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옵니다. 괜찮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2의 x제곱이 ax보다 커 같은 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얘가 얘보다 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수 나와도 안 되고요. 교점이 안 나오는 것들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작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작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게, 기울기가 0일 때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이게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경계선은 결국 이렇게 두 개라는 거야. 결국에는 기울기 A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A는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접하는 상태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항상 접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은 접점만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접점 나 있으면 끝난 거고, 없으면 미지수로라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 지점이 t, 2의 t제곱이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은 y는 미분에서 t 집어넣으니까 2의 t제곱이 기울기가 되겠고, t, 2의 t제곱을 지나죠. 자, 그게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된다? 0,0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0 집어넣으니까 0은 마이너스 t, 2의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자,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유일한 접점 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2의 t제곱으로 묶으면 1-t.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1밖에 없죠. 그럼 지금 이 점의 좌표는 지금 1,2구나. 이게 유일한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야 어차피 0,0 가지고 1 증가할 때 2 증가니까 얘는 2보다 작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접선에 관련된 거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관련된 거. 5번이 지금 딱 뭐예요? 요거죠? 일부러 이걸로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요건 너무 뻔하니까. 대신 식이 어려웠죠? 2번. 그렇죠? 2번에 관련된 거 방정식으로 집어넣었고요. 부등식으로는 식이 간다는 대신에 이런 걸 좀 집어넣었어요. 특히나 일부러 이걸로 할 때 gx로 나누면 좀 더 어려운 걸로 집어넣었어요. gx로 나누면 좀 더 어려운 걸로.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면은 루트 x가 2k ln x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어디에서? x가 양수에서. 그렇죠? 어차피 얘 때문에 양수밖에 안 돼요. 이건 루트 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그럼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gx를 나눠주면 되겠군. gx를 나눠서 썼어요. 그럼 여기는 2k가 남겠고 요거 맞아요? 안 된다 그랬죠? 왜? ln x는 양수에서 부호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ln x라는 그래프는 어차피 로그 함수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전후로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ln x로 나누면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동호 바뀌어야 되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마다 보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반드시 k가 양수 조건을 줍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양수 k의 최대값은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수 조건이라서
K를 넘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부동안 안 바뀌니까. 0도 안 나와요. 그렇죠? 양수 K, 항상 양수 K 조건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루트 X야. 아, 루트 X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죠? 아, 차라리 얘는 GX로 나누는 게 아니고 FX로도 나누고 K로도 나눠서 어차피 상수항만 혼자 가면 돼요. 상수항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2K분의 1 넘겨주고 루트 X 넘겨줘서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왜냐면 2K도 양수고 루트 X도 양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IK가 분모했으면 어려운 거 아니냐? 아예 상관없어요. 이게 어차피 통째로 상수잖아요. 이게 통째로 상수니까 상수함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보면 된다는 거야. 결국 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통째로 K인 것처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fx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럼 f'x는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루트 x가 사실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번분수 통분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2루트 x를 곱할게요. 그렇죠? 분모 문제에다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분모가 2x 루트 x. 어차피 x가 양수밖에 없으니까 분모는 통째로 양수. 아예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2루트 x를 곱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곱하면 2x 되죠? 2x를 x로 나눴으니까 2만 남아요. 괜찮죠? 빼기 2루트 x 날렸으니까 얘는 빼기 ln x 밖에는 안 남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도함수 그래프 싹 다 그려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얘만 그리면 돼요. 왜?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쵸? 전체적인 부호 판정만 해주면 되는데 분모가 양수면 분자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2-ln x만 그리면 돼요. 2-ln x 그리기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왜? 2를 무시해요. 그냥 -ln x만 그리면 돼. 그렇죠? -ln x만 그려놓고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평행이동해도 어차피 그래프 별 차이 없죠. 그럼 요 지점이 어디예요? 이 빵 넣으려면 x에다가 2제곱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지금 2제곱이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f'x 통째로 부호는 분자부호만 따라가도 되니까 증가에다가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증간표 대신 그냥 이걸로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극대로 나오겠군. 그렇죠? 극대. 자, 얘가 2제곱 콤마예요. 자, 그럼 이걸로 f에다가 2제곱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 2제곱이라면은 얘는 2제곱의 루트니까 2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2.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축을 또 그려줘야 되는데 y축은 더 왼쪽에 있겠고요. x축은 뭐 밑에 있겠죠. 왜? 어차피 얘가 양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쭉 떨어지는지 아니면 수렴 맞는지가 문제가 되니까 극한 한번 씌워봐야 돼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 근데 fx가 얘잖아요. 루트 x분의 ln x. 다시 한번. 로그는 절대로 대소함수를 못 이깁니다. 무한대로 볼 때. 빵으로 가요. 괜찮죠? 원래 이런 거 줘야 돼요. 그래프 그릴 때는. 근데 안 줬죠? 이렇게 안 푸는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통일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자라는 거예요. 왜? 이걸 풀 때 방금 이거를 나는 표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싹 다 풀려요. 수능 끝날 때까지. 진짜로 싹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 0으로 수렴에 들어가겠고요. 나머지 왼쪽만 그려주면 되는데 걔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0보다 큰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0 플러스로 극한 씌워줘야 돼요. 그럼 0 플러스로 가면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괜찮죠? 이건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네. 아니, 그러면 이건 0 플러스 분의 1과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하는 걸 봐도 되는데 얘 자체도 어차피 무한대잖아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그냥 쭉 떨어지고 말겠죠? 그쵸? 요게 지금 y는 fx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의 최대값도 얘보단 작은 거예요. 얘가 이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방부등식에서 특히 부등식에 활용해서
나타내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최대 최소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최대 최소. 방정식은 아니에요. 부등식이. 자, 그래서 얘는 2k분의 1. 다시 한번 2k분의 1이 얘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2k분의 1이 2분의 2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양수예요. 자, 그럼 얘는 역수로 뒤집으면은 2k. 부등호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k가 4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답이 1번. 자, 요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있다 그랬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얼마든지 가능해요. 방금 본 것처럼 접한다라는 논리의 해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해설지가 그렇게 풀고 있고요. 해설지가. 아니 그냥 이거 각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 풀에 관련된 게 첫 번째 루트 x. 루트 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k lnx. 어차피 k가 양수니까 lnx에다가 k 뺐으면 lnx 그래프랑 거의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요.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1인 지점에서. 그럼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거 되게 쭉 꺾여요. 유일하게 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 접하는 상태만 잘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 근데 봐봐요. 그래프 많이 안 그려보면 이게 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서요? 안 서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풀이 방법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넘겨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넘겨봤자 전형적인 그래프들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근데 해설지는 지금 이걸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쁘다고 말 못하겠는데, 그렇죠? 풀이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고마워, 진우야. 아까 분자 미분 안 했대. 자, 그러면은 정리했고요. 자, 우리 도함수 활용 조금 남았죠. 지난번에 102번까지 갔어요. 102번까지 갔는데 뒤에 남은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 스텝 3가 너무 많습니다. 스텝 3가 너무 많아요. 근데 스텝 3도 이제 수원수투에서 보던 그런 스텝 3 수준이 아니죠. 엄청나게 어렵죠. 온갖 킬러가 지금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3 중에서는 이제 스텝 3라도 30번은 일단 건드리지 마요. 30번은 스텝 3라도. 그거 왜 스텝 3에다 집어넣냐? 스텝 4에다 집어넣지? 풀어봐야 되는 스텝 3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스텝 3에 있는 것들 30번은 일단 빼고 21번 정도까지만 풀고요. 나중에 여유되면은 스텝 3까지는 좀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너무 난이도가 높기는 해요. 너무 난이도가. 지난번에 102번까지 갔는데 102번 다음이 103번, 그 다음에 104번. 사실 104번을 하고 싶었어요. 104번을 하고 싶었는데 미안,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이거 지금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28번인데 너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30번 뺨 때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꽤 많이 어려워요. 스텝 4는 당연히 많이 좀 어렵습니다. 당장 105번 문제가 작년 수능 30번 문제예요. 105번 문제가 작년 수능 30번. 이 105번 문제를 푸는데 원래는 한 10분 정도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좀 너무 어렵습니다. 미안. 넘어가고 나중에 어차피 그 진도 다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때 풀면서 여유되는 친구들은 풀면서 질문 계속해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속도, 가속도와 미분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아예 다 뺄 건 아니고 진짜 한두 개만 볼 거예요. 진짜로. 이거 잘못하면 멘탈 날아가니까 진짜 한두 개만 볼 겁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거 한두 개만.
자, 그러면은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걸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자, 속도와 가속도는 총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 왕복 운동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차원 운동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투에서도 이미 했어요. 수투에서 했는데 왜 또 나오냐? 초람수 버전으로 미적분에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람수 버전으로. 근데 어차피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 다음 나오는 평면 운동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좀 봅시다. 자,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요. 이 수투까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수투까지 생각해야 돼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대로가 뚫려 있어요. 일직선이면 갈 수 있어. 그런 경우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때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다가 가방을 놓고 왔어요. 한 절반쯤 가는데. 그래서 집에서 다시 가방 들고 미친 듯이 뛰어가요. 보기 좋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이 움직임들을 갖다가 왕복하고 있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얘를 각각 시간에 관해서 나타낸 거예요. 왜? 물리적인 움직임은 전부 다 시간에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걸로 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얘가 0인 위치, 뭐 학교까지 1000m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시간에 관한 위치점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 관련된 거. 자, 얘는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치축과 시간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이 빵이고요. 여기 학교가 1000m에 있다 라고 쳐봅시다. 원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학교를 가지만 얘는 시간에 관련된 그래프로 놓고 본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둘러서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 번만 좀 쳐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다가 딱 500m 갔을 때 눈치챈 거야. 가방이 없네 이러면서. 자, 이때 걸린 시간이 3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3분. 가방이 없어서 눈치채가지고 2분 만에 후다다닥 뛰어왔어요. 그래서 5분 만에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km를 5분 만에 주파해서 뛰었습니다. 야, 그럼 이건 별로 안 빠른데? 뛴 게 아닌데? 그냥 간 거예요. 미안해.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좌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무조건 위아래 움직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위치에 관련된 함수죠. 위치는 보통 우리가 x라고 주고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생각해 될 게 뭐예요? 속도,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갑자기 물리시간. 속도의 정의는 시간의 변화량. 사실상 시간은 아니고 시각이 맞죠? 시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어로 시각 시자에 사이간자.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엄밀하게 시각이 맞아요. 자, 그래서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속도의 정의죠. 이거는 다시 한번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자, 그래서 얘는 뭘로 쓸 수 있어요?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0분부터 3분까지 움직였다. 그러면은 속도, 그렇죠? 0분부터 3분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3분 시간 동안에 500m 움직인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속력은 저희가 뭐예요? 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근데 거리의 변화량이 내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원래 그냥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자, 그래서 얘는 만약 이것도 앞에 평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 함수를 나는 S라고 쓸 겁니다. S라고 쓸 거예요. 이 뒤에서도 어차피 S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S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속력 마찬가지로 0분부터 3분까지 속력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앞으로만 갔잖아요. 이동거리 그냥 500m 끝이죠.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둘이 똑같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속도. 어디? 0분부터 5분까지요. 0분부터 5분까지 속도라고 한다면은 얘는 시간은 5분 들어갔지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위치가 0분일 때랑 5분일 때가 똑같잖아요. 그냥 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자, 근데 속력이라고 한다면 0분부터 5분까지 속력 5분 중에 얼마예요? 앞으로도 500m 갔지만 뒤로도 500m 가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1000m를 이동한 상태가 되네요. 그래서 200m per 분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속도. 언제? 0분부터 10분까지 속도라고 한다면 얘는 500, 500, 1000, 0에서 1000까지예요. 그냥 시작과 끝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10분 동안 결국 위치가 1000m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속력 0분부터 10분까지라고 한다면 10분 동안에 우리는 2000m 이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딱 보면 뭐예요?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0분일 때의 위치와 10분일 때의 위치의 그냥 기울기예요. 괜찮죠? 그냥 위치 함수에 관련된 평균 변화율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4분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다. 4분인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 여기서 속도는 순간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속도. 언제? 시간이 4분일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시간의 변화량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위치 4 플러스 h 빼기 x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x'4가 될 거예요. 이 말 자체가 4분인 지점에서의 속도, 순간 속도. 순간 속도다 보니까 얘는 v라고 그냥 써서 들어가죠. 그래서 얘 위치를 미분하면은 그냥 속도로 나오는구나. 그쵸?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로 나오는구나. F't. 그냥 외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알고는 있는데 그냥 단수 암기하지만 말자라는 겁니다. 미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4분의 1대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만약에 거리함수, 그래? 이 거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거리함수는 그냥 나는 S라고 할 거예요. S. 이 거리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나타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거리함수를 본다 그러면은 시간이 흐를 때 앞으로 갈 때는 똑같아요. 뒤로 갈 때도 얘는 빼는 게 아니고 늘어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올라가는 것만큼 또 올라가요. 이게 지금 거리함수예요. 보통 이 위치 함수를 이쁜 함수로 딱 주죠. 뭐 단함수로 주건 초함수로 주건. 근데 그러면은 GT는 구간에 따라서 다 찢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쁘게 안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리함수라는 거는 누적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0분부터 누적된 거리. 딱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의 누적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누적거리의 차이가 그냥 이동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순간 속력을 구하고 싶다. 미안, 여기다가 쓸게. 너무 여기다 막 쓰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을 극한 씌운 거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S의 극한 씌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간의 변화량은 H로 표현을 하니까 H분의 S 4 플러스 T 4 플러스 H 그 다음에 S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S'4가 되겠네요. 그럼 S'4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요 4인 지점에서의 기울기예요. 괜찮나요? 얘랑 어때요? 부호만 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호만 반대로 나와요. 속력에 관련된 거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동거리가 다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얘는 증가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울기 항상 양수로 나옵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랑 속력이랑 완전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감소하고 있는 경우, 이제 뒤로 오고 있는 경우에는 속도는 음수 나올 수 있지만
속력은 어차피 그냥 양수화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미분한 게 결국에는 속력, 여기서 얘기하는 속력은 순간 속력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체. 속 맞지? 자, 요건데 얘가 뭐라고요? 절대값 V라는 거야. 그쵸? 절대값 V. 이 함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미분한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GT라고 쓰기는 했지만 의미 없어요. 어차피 못 구하니까.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속력을 적분하면은 이동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정적분 활용해서 속력과 이동거리 할 때도 굳이 속도 준 거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죠. 넓이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속도를 절대값 씌운 게 속력. 속력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죠. 속도의 크기. 자, 얘는 절대값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얘는 정적분으로 위치의 변화를 구할 수 있고 넓이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가속도는 똑같죠? 그냥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가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극한 씌우면 그냥 결국 V 미분이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 XL의 약자 F2'T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나오고 적분해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할까 봐 좀 후다다닥 마무리하기는 했는데 저 이해될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것들은. 자, 그러면 가속도는 크기 없어요? 가속력 없어요? 가속력은 없어요. 가속도의 크기라 그러지. 자, 그럼 얘는 됐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평면운동. 요게 메인이니까.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평면운동. 자, 얘는 2차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폈을 때 오른쪽 왼쪽 위아래 다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건 좀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집이 있고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대로가 뚫려있는 건 아니죠. 그냥 막 골목길도 뭐 돌아갔다가 위로도 왔다가 아래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자, 이런 평면 운동에 관련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X방향으로의 위치가 있고요. Y방향으로 위치가 있죠. 위치를 두 축으로 그냥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위치 자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X만을 갖다가 위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움직임 중에서 X의 움직임과 Y 움직임이 둘 다 있을 거잖아요. 그 X 지점도 어차피 시간에 관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에 관한 함수. 괜찮죠? 마찬가지로 Y 지점에 대해서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다가 내려왔다가 또 앞으로 가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올 겁니다. 자, 이걸 G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F, G라고 그냥 써봅시다. 자, 얘는 위치 함수가 무슨 함수? 매개 변수 함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위치 함수가 FT랑 GT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럼 이때 속도. 속도는 어때요? 당연히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은 X는 X 속도만 구하면 되고 Y는 Y 속도만 구하면 되죠. 그렇죠? 1차원으로 구분해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X 속도 움직이는 거, 이때 X 속도면은 X 방향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길이를 갖다가 크기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X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쳐봅시다. 자, 이게 지금 VX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는 X방향의 속도 VX 뭐라고요? F'T. 그죠? 똑같이 어차피 속도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Y방향의 속도, Y방향의 속도도 그냥 길이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요게 지금 VY, 그죠? Y방향의 속도 똑같이 VY는 G'T.
그렇죠. 그냥 x 위치랑 y 위치 두 종류 있는데 각각 속도를 따로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x, y를 구분해서. 자,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 방향이에요. 아, 이 그림이 좀 안 맞는데 접선의 방향. 이 그림을 좀 고칠까? 와, 미안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 그렇죠? 속도의 결국 합친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돼요. 원래 벡터예요. 그렇죠? 우리 기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살짝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원래 벡터입니다. 이거.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에 없었어요. 기하 벡터 단원에 있었어요. 원래 있던 건데 몰라 다 빼버리고 그냥 미적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벡터를 몰라도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엇고지로 그냥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기 바랍니다. 미안해. 난 솔직히 이번 교육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순서가 너무 이상해서 몰라 내 마음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자, 아무튼 요렇게 되겠고, 자,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나온 이 속도의 방향, 이 방향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쵸?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f't 분의 g't. 그럼 매기변수 함수에 관련된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었죠? 제가 괜찮아요? 완벽해? 완벽해? 진짜? 자, 그러면은 이따 분명히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또 속력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럼 속력은 결국 이 직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게 vx, 요게 vy. 둘이 직각이잖아요. 각각의 크기 자체가 속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종합적인 크기는 어떻게 들어간다? 피타고라스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 요 값은 vx제곱 플러스 vy제곱의 루트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속력은 뭐예요? 속도의 크기인데 제곱근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게 내가 속도가 가속도라서 원래는 요거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니 뭐 아니다. 그냥 알아야 되긴 한다. 일부러 적분까지 그냥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적분의 활용단원까지 같이 엮어서 보라고. 속력이 크기예요. 괜찮죠? 얘는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고요.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죠. 다시 한번 얘는 속도의 크기예요. 속도의 크기. 그래서 속력은 방향이 딱히 없죠. 자, 그러면은 거리, 이동거리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해요? 미분한 게 속력이 나오듯이 얘 또 적분한 게 이동거리가 되죠. 그래서 정적분해령 맨 뒤에 보면은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거 그냥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적분한 거랑. 괜찮죠?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한 번 더. 또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얘는 거리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인테그랄 절대값 v 라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가속도. 가속도는 ax 그렇죠? f2't ay g2't.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가속도의 크기죠. 똑같아요. 가속도의 크기는 절대값 y라고 씁니다. 똑같이 제곱합 루트로 그냥 들어가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주고 적분해주고. 요거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상수기 때문에 뭐 변수일 수도 있지만 이거 미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정리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07번 하나만 먼저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107번. 아니 너무 쉬운데. 오케이? 아, 저 기울기.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저게 저 곡선의 기울기. 매기변수 함수잖아요. 네. 그럼 저게 뭘 말하는
속도의 방향. 속도는 방향이 있지. 속력은 방향이 없는데. 저게 속도의 방향을 얘기해요. 그게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상태지. 잠깐만.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죠. 근데 그 점점이 매개변수 함수다 보니까 x 방향의 속도랑 y 방향의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dt분의 dx, dt분의 dy지. 그래서 dt분의 dx랑 dt분의 dy를 분모 분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dx분의 dy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는 거지. 결국 그게 속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항상 속도는 접선에 평행한 상태로 가요. 괜찮을까? 좀 어려웠나? 그러면 생각해보면 생각해본 적은 없나? 방향 이런 걸 그래? 그런 거 어떻게 했는데? 난 무조건 다 생각해, 한 번씩. 빠진 거 한다. 알았어, 괜찮아. 근데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해.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냥 매개변수 함수 미분만 해주면 되니까 답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거 이후로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저 지금 확실해? 내가 봤을 때 진짜? 알았어. 오케이. 너무 쉬웠지? 자, 파이팅. 자, t는 3분의 파이에서의 속력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2t 플러스 사인 t,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그러면은 당연히 속도는 x 속도 2 플러스 코사인 t, y 속도 얘는 사인 t. 자, 그때 우리가 3분의 파인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vx 3분의 파인 지점이면은 2분의 5가 되겠고 y 3분의 파인 지점에서의 속도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니까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3의 루트. 그쵸? 그래서 얘는 루트 7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이거 좀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속도의 방향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3분의 파이 지점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괜찮을까? 그죠?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매개변수 함수 있잖아요. 매개변수 함수 접선의 방정식 했던 거 기억나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거 참 다 매개변수 함수예요, 이거 다. 그렇죠? x, y를 t가 매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저 어떻게 생겼지? 좀 이상하네. 응? 안 나오네. 미안해.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으로 와요. 좁아지는 건데 이거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x, y 관련된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인데 이 중에서 3분의 파인 지점에서 기울기 구해달래요. 3분의 파인 지점이 대충 한 이 정도쯤 돼요. 요 지점이 t가 3분의 파인 지점이야. 그럼 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콤마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요 지점이 딱 요 점 좌표인데 얘의 x 속도가 요 지점에서의 x의 순간 속도가 지금 뭐냐면 2분의 5라는 거예요. y 방향의 속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는 이거의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이 속도의 방향이 접선의 방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할 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4개 변수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할 때 f't분의 g't 곱하기 x 빼기 ft gt. 아, 기억네. 이게 어차피 그냥 기울기라는 거야. 이게 속도 방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속도의 방향. 이해될까요? 그렇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나온 김에 다 엮어보자라는 거야. 이게 엮을 수 있는 것들을 엮어놓으면은 이게 따로따로 놀질 않아요. 그래서 잔존 기억도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쓸 일은 속도 가속도에서는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속도의 방향을 묻는 문제가. 근데 또 모르죠. 나올지도.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110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거 하나만. 너무 쉬웠지. 화이팅. 헷갈리는 거 좀 있을까? 맞아. 이루트 응. 그치, 개로는 조금 힘들죠. 자, 이 의외로 지금 답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차근차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x 속력은 결국 이거 미분한 거니까 루트 t 플러스 1분은 그냥 1로 쓸게요. 그냥 미분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y 방향의 속도도 1 빼기 t 플러스 1분의 1. 그냥 제곱합 루트가 속력이 될 텐데 얘는 그냥 통분해 놓는 게 낫겠죠. 한 두 개인 거보다는 t 플러스 1에서 1 뺐으니까 그냥 t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은 결국에는 x 속력 제곱, y 속력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에다가 이거 제곱해서 t 플러스 1분의 1 이거 제곱해서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어차피 이 함수는 t에 관한 함수네. 자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극점과 양끝값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극점과 양끝값은 진짜로 산술기하 평균도 극점과 양끝값으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만능이에요. 정말 만능.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 미분해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통째로 FT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부가 최소면 전체 최소겠지 뭐. 그냥 안쪽 것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요 안쪽 것만 FT로 잡아놓고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놓고 그냥 루트만 씌우면 답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끌고 와볼게요. 자 그러면은 FT는 요건데 이것도 통분을 해놓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아요. 보기 좋게끔. 자 그러면 둘이 통분하면은 t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 어잉?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전개 한번 해볼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분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이거 조금 애매한데 그쵸? 미분해서 하면 무조건 다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미분해서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을 한 번만 좀 찾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분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몫을 빼내는 게 제일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분의 빼니까 t 하나만 남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것만 최대로 나오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거 최대가 나오게끔 식을 다시 한 번만 또 짜볼게요. 근데 이걸 최대로 보려고 하니까 분모도 분자도 다 t가 있으니까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상수가 되게끔 남아있는 게 보기 좋아요. 왜? 하나가 상수로 나와 있으면 한쪽만 보면 되니까. 얘는 둘 다 바뀌어서 힘들어요. 그럼 당연히 뭘 상수로 만드는 게 좋아요?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상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분자를 상수로 만듭시다. 그래서 분자를 분모와 같이 t로 나눌게요. 괜찮죠? 그러면 분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게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작을수록 되겠네요. 괜찮죠? 분모가 최소면 됩니다. 근데 분모는 t 플러스 2 플러스 t분의 2를 따로 뺀다 그러면 요것만 최소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극점과 양끝값. 그죠? 모든 최대 최소 문제는 극점과 양끝값으로 다 풀립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써놓고 고민하고 있다. 도저히 안 보인다. 이게 늘 얘기하지만 산술기하 평균은 안 보이면은 끝까지 안 보여요. 수능 시험장에서. 괜히 10분 날려먹으면서 멘탈만 같이 날아갑니다.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겠으면은 그냥 안쪽 함수만 잡고 그냥 미분 때려요. 통분해놓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무조건 다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최소값이 얼마? 얘가 최소이니까 최소 4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최소 4니까 통째로가 최대 4분의 1. 그렇죠? 자, 요 통째로가 최대 4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FT는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 최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루트 4분의 3.
그렇죠? 얘는 최대가 반대로 가야지. 미안해. 최소가 4분의 3. 그렇죠? 얘가 4분의 1이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1 빼기 4분의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게 제일 큰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최소가 루트 4분의 3.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최소값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미분해서 봐도 상관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분해서 봐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이 뒤로 넘어갈 건데 유형 15번, 그 다음에 유형 16번 요렇게 두 군데서 한 문제씩만 풀고 유형 17, 18은 이게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다 굉장히 어려워서 얘네는 나중에 여유될 때 풀어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진짜로. 유형 17, 18번이 솔직히 마음 같아서 무조건 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한 문제당 이게 3, 40분씩 걸려요. 그래서 멘탈이 날아갈 거라서 앞에 있는 걸로 하나씩만 좀 풀면서 넘어갈 겁니다. 유형 16번까지만 일단 먼저 갈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아까 너무 많이 떠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나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갈게. 8시 52분까지만. 좀 이따 봅시다.